글로벌한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태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본부장님 계셔야 마구마구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뭐 좀 썰렁하게 그 환영을 해주니까 반가워요. 아니 한 본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싸늘한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계시겠죠? 청기 누설인데. 안 보시겠죠? 한국에 계시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그런 말 동의합니다. 저도 딱히 빈자리를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막 너무 반가워해 주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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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은 외신 인사이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핌코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핌코 이제는 뉴 뉴트럴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핌코가 최근 발표한 장기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상황을 설명할 개념을 하나 뽑는다면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뉴 뉴트럴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중립이라는 뜻이고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저수익으로 대변된 뉴 노멀을 지나서 이제는 안정적인 저성장이라는 뜻의 뉴 뉴트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게 핌코의 판단이고요. 이 발상의 핵심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된다 이런 거 있는데요. 빌 그로스 그 핌코 공동 창립자 같은 경우는 뉴 뉴트럴 하에서 2017년에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0%가 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중립금리는 2%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네요. 왜 이렇게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관심을 끌고 싶은가 봐요. 그 세일즈 용어인가요? 네, 약간. 네. 뉴 뉴트럴, 뉴 노멀, 올드 노멀 뭐 이런 개념들 막 했었죠, 그죠? 뉴 뉴트럴이란 말이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는 안정적인 저성장? 네, 저성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된다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바꿔서 안정적인 저성장이지만 제 귀에 들리기는 그 용을 써봐도 성장률 안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오히려 죽은 경제인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획기적인 무슨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은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희망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그 진행되어 왔던 신자유주의를 뒤집어 엎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80년 전에 그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한 정책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뉴딜 정책요? 네, 그렇죠. 뭐 금융은 좀 규제하고 산업은 오히려 좀 정부가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복지를 좀 늘리고 세금은 좀 높이 더 많이 걷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책들이 나와서 나중에 나온 결과는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그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의 자동차 세대와 세탁기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시대, 골든 에이지가 열렸다 이런 건데 물론 열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게 50년대 가서야 이제 열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뭐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사실은 못 사니까. 못 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솔직히 뉴 뉴트럴은 뭐 그렇게 좀 탐탁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좀 다가오네요, 사실은. 핌코가 이런 유행어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외신을 봐도 뉴 노멀은 도대체 무슨 노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심지어 뉴 뉴트럴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은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근데 뭐 걸릴지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말이 맞아요.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겠는데 이럴 개연성이 뭐 네, 3년에서 맞아요. 5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이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돈 가지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뭘 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 어차피 됐거든요. 뭐 기대 수익률 낮추고 짧게 돈 가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빠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재수 없으면 왔다 갔다 하기만 네. 하고 거래 비용만 내고 나중에 남는 거 없고 네. 이럴 그럼 수도 국채를 있는데. 사면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결국 균형 있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뉴 발란스. 그 광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 제 후배가 뉴발란스에서 나온 신발 중에서 체리 블러썸이라고 그 계절 그 특수를 노린 한정판 신발을 구매를 했어요. 그게 뭐 300쪽 한정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그게 아마 그 소매 가격이 13만 원인가 그랬는데요. 그걸 걔가 한정판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28만 원에 팔았대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예금 않을까. 특판 이런 아 거요? 근데 예. 그 한정판으로 팔아가지고 네. 물론 18만 원을 28만 원에 팔았다고요? 네. 그럼 이제 수익률이 엄청난 네, 건데 엄청나죠. 그걸 한 1000켤레는 팔아야 그래도 좀 그럼 뭔가 그러네요. 되지. 아, 그렇네요. 1000켤레 팔아가지고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예, 테마를 쫓아가야 된다. 테마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뭐 롱숏 펀드에 자금 확 몰리고 롱숏 펀드도 결국은 중위험 중수익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임창용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식을 하다가 주식의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아 주식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아래 하단을 좀 막아놓은 뭐 롱숏이라든지 그리고 롱숏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걸 또 ELS 형태로 바꾼 ARS, ELB 뭐 이런 형태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좀 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한국 시장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 뉴트럴이 장기화된다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아이디어까지 뭐 뉴발란스로 말을 꺼내긴 했는데 그건 죄송스럽고요. 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뉴트럴이라는 상황 자체가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뭐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뭐 변동성 없는 금융시장. 얼마 전에 그래서 변동성이 얼마나 없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외환시장 잠들었나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뭐 개입한다고 해서 확 튀고 그런 게 좀 보였지만 외국 그 외환시장 보면은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막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별로 크게. 실제로 변동성 지표들도 계속 유로 달러나 뭐 달러이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빅스나 V 코스피 같은 변동성 지수도 예, 역사적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떤 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ELS나 이런 상품들이 변동성을 매도하는 형태의 상품들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요. 예,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 상품들도 이제 더 이상 좀 운영하기 곤란할 정도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채권 시장 보면 국고 3년물 보면 진짜 이만한 박스권이 한국에 과거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2.83%, 84%에서 2.9도 안 넘으니까 OEP 내에서 거의 한 두세 달을 계속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한 세상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용도 안 나오는 거죠. 네.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금융시장만 변동성이 죽은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지표도 다 죽었어요. 다 변동성이 다 어. 죽었어요. 우리나라 수출 월 한 470, 80억 달러? 뭐 어쩌다 500억 달러 살짝 넘을 때도 있지만 그 레벨에서 지금 3년째 계속 그냥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디도 수요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배 구조로 바뀌면서 미국이 과거에 이제 50년대 골든 에이지 시대를 할 때처럼 정치 구도도 바뀌고 있다 이런 거 100% 동의하는데 그나마 글로벌 수요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프리카 아니면 미국에 뭐 셰일 가스 파가지고 또 투자하는 것들 루즈벨트처럼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혹시 또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뭐 아까 전에 저희가 인구가 인도 워낙 말씀을 많아요. 하셨지만 쟤네들은 IT 기술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그래갖고 영어도 정치적으로 쓰고. 좀 잘 바뀌고 영어도 쓰고 하면 저것들이 미친 듯이 먹으면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인도 영어 정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다음 외신 전해주시죠. 네.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가지고 온 소식인데요. 미국 기업 생산성 대신 자본이익 선택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 경기 회복이 뭐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개선이 되지 않다는 그 지적이 나왔다는 게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2011년 이후에 생산성이 연평균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이렇게 부진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비즈니스 이퀴지는 가장 큰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꼽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쓸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지난 4년 동안 70% 증가해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무려 2천조 원 이상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정치권이 뭐 재정절벽이다, 그 셧다운이다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망설였다는 이유가 있고 또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축소됐다는 점도 투자를 줄이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배당금을 주로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현금을 지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월가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신규 설비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투자를 한 기업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대신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늘려가지고 좀 주가를 띄워보겠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투자해봤자 그거 가지고 뭐 본전 뽑기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니까 에이 그냥 써버리자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효수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차피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업들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배당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가게한테 돌아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뭐 소비라도 창출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은 대기업에 고여있는 돈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종업원의 임금이 되든 아니면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대금이 되든 이런 식 여러 형태로 거기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돈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기업은 불안하니까 불안할수록 현금을 더 계속 쌓기만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서로 자기 자신은 최선의 어떤 행동을 하지만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돈이 안 도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생산성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좋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빨리 여기서 그 투자해 가지고 자동화 시킨 다음에 저기에다 사람을 투입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지금 절대로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본의 속성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자본 집단은 펜션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노르웨이 펜션, 뭐 그 일본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국부청 이런 데들이 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러면 그런 데들이 투자한 기업에는 뭘 요구하냐면 생산성, 캐펙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우대 정책 이런 걸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런 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남양유업 사태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뭐 사회의 착한 기업, 뭐 SRI라고 부르죠. 착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우대 정책 아니면은 뭐 지역에 공헌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자본의 속성도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단 뭐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이런 정책들을 몰아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결국 저성장이 네. 가장 네. 비저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상생 기대는 있으니까요. 없고 그냥 네. 배당이라도 받자 뭐. 그래서 그럼. 요즘 뭐 한국도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 대만 경제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 맞아요. 나는 대만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보고 올랐더라고요. 있는데 대만이 이렇게 주가가 높은 이유가 대만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75%입니다. 한국 55%인데. 근데 왜 대만은 양극화 물자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걔네도 그로스는 별로 없는 국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은 뭐냐면 대만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배당 수익률이나 대만은 배당 수익률이 3~4%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돌려주니까 또 가게도 또 써주고 내수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본도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스가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 3~4% 해주면 그래서 대만의 주가 수익 비율은 14배, 15배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이 진짜 거대하게 바뀌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기업
다른 기업들이 투자할 때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구색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철강, 자본재가 화학, 많고. 예. 예. 그러니까 온통 자본재 중심의 예. 그런 게.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얘기는 투자가 지금 늘지 않는 그런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본재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필요 네.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가 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쓰는 그런 소비자들, 뭐 주주들이 쓴다든 이런 쪽에다가 자꾸 그 초점을 맞춘 그런 산업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업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 그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쪼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업원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자기 제품의 수요자들인 소비자들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자들을 가난하게 만든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작년부터 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뭐 유보금에 대해서 가세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어찌 보면 또 틀린 얘기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가 굳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 엑소더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쯤은 또 한번 실익을 한번 편익과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은 뭐 법인세 올리자라는 거랑 별반 차이는 없는 건데, 근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국 경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배당을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갈 테면 가봐라. 거기 간들 다르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가면 더 심할 것 같아요. 행동주의 막 예. 투자자들. 자, 기업 저성장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 기자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핑코는 저희 코너에 이제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네. 그죠? 윤영고님만큼. 아, 네. 네. 윤영곤은 다음 주에도 우리 여기 출연해서 다음 주에 저희 빈자리를 메워줄 그런. 이미 확정된 건가요? 네. 저는 원래 다음 주는 원래 확정을 받. 원래 다음 주가 확정이에요. 아. 네. 오늘 오늘은 급하게. 이상하게.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뉴노멀, 뉴트럴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밸런스. 뉴 밸런스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저기 요 부분은 저기 그 뭐죠? 보이는 거는 그 모자이크 처리지만 음성으로 삐 이거요? 삐 처리를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이렇게 삐 처리를. 자, 그러면 오늘 여신 토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